이게 무슨 말이야? 너네 정말 미쳤구나. 그날 아침 선영은 부엌 의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넘겼다. 나이를 먹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요 며칠은 유난히 기운이 없었다. 손끝이 시린 것도 허리가 묵직한 것도 다 늙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려 했지만 자꾸만 머릿속이 어지럽게 흐려지는 느낌이 섬뜩하게 다가왔다. 그래도 며느리 수진이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거 좀 드셔요. 면역력에 좋아요. 라며 건네던 작은 약포지 덕분에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며느리가 일부러 찾아와 챙겨주는 정성이 고마워서 선영은 설명도 묻지 않고 그 약을 매번 삼켰다. 그러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온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눈앞이 살짝 흐려지고 방 안의 물건들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선영은 의자를 잡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약을 먹은 날이면 더 심해지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면 괜히 며느리 마음 상하게 할까봐 말하지 않았다. 선영은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선영은 잠시 반가웠지만 며느리의 지나치게 상냥한 미소에 어쩐지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스쳤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직접 끓여온 보양식도 있어요. 약도 챙겨드릴게요. 선영은 고맙다며 웃었지만 손에 들려있는 약포지를 보는 순간 조금 전에 느낀 어지러움이 다시 떠올랐다. 혹시나 싶어 오늘은 먹지 말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며느리가 날 해치겠어. 별일 아니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약을 다시 삼켰다. 약이 목으로 넘어가자마자 아랫배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머리는 점점 더 흐릿해졌다. 수진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은데 말뜻이 제대로 귀에 꽂히지 않았다. 아들 민수도 잠시 들러 엄마 요즘 더 힘들어 보인다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표정 어딘가에 미묘한 피로와 무심함이 엿보였다. 그 모습이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스쳤다. 하지만 선영은 그마저도 자신이 예민해져서 그런가 하고 금세 무마했다. 점심 무렵 선영은 잠시 부엌에 가려다 눈앞이 갑자기 훅 어두워지는 걸 느꼈다. 손으로 식탁을 짚으려 했지만 손끝 감각이 무뎌져 정확히 잡히지 않았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고 온몸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가라앉았다. 귀에서는 멀리서 웅웅거리는 소음만 들려왔다. 순간 무언가 식탁 쪽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수진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어른거렸다. 선영은 힘겹게 눈을 뜨려 애썼지만 시야가 이미 반쯤 꺼지고 있었다. 그 사이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선영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자 선영은 코끝에 스친 낯선 소독약 냄새에 눈을 깜빡였다. 천장이 낮고 형광등 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다. 익숙한 집의 냄새도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얇은 이불이 걸쳐져 있었고 팔에는 이름표가 달린 채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다. 순간 선영은 자신이 병원에 온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벽에 걸린 안내문에는 요양센터라는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서늘한 공기가 폐 끝까지 스며들었다. 문이 열리며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이 깃든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얇고 얕아 보였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쓰러지셔서 우리가 너무 걱정했어요. 이어서 아들 민수도 들어왔지만 눈을 마주치자마자 시선을 피하며 형식적인 말만 건넸다. 엄마 여기 며칠만 계시면 괜찮아질 거야.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요양원이라고? 수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 저하가 심하다고 하셨어요.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대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기억력 저하? 위험? 선영은 최근에 흐릿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혼란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그건 약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다. 아니야, 난 그런 진단받은 적도 없는데 라고 말하려는데 입술이 굳어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선영이 당황하자 수지는 준비라도 한 듯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어머님이 며칠 전에 병원에서 상담하신 기록이에요. 여기 사인도 하셨잖아요. 종이에 적힌 이름은 분명 자신의 필체와 비슷했다. 그러나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아래 붙어 있는 또 다른 서류였다. 집 매매 계약서. 이건 뭐야? 수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어머님이 집을 파셨잖아요. 관리가 힘들다고 하셔서 저희가 대신 도와드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집이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런 집을 자신이 팔았다고? 그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민수는 마치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둔 사람처럼 차갑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 말에 선영의 가슴은 그대로 내려앉았다. 아들이 저런 표정을 지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편하게 쉬세요. 요양원에서 잘 돌봐준대요. 문이 닫히고 둘이 나가자 방에는 기계음만 남았다. 선영은 다시 서류를 움켜쥐었다. 글씨는 분명 자신의 것과 닮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건 아니야 하는 직감이 솟구쳤다. 손등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며 위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에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때 침대 옆 스피커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흘러들어왔다. 새로 입소한 분, 상태가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던데? 며느리랑 얘기한 대로 그냥 진행해. 곧 서류 마무리되면 된대. 그 말 한마디가 선영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환하게 찢었다. 이건 아프고 늙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여기로 끌어온 것이다. 요양원 복도는 낮인데도 어둑했고 오래된 스피커에서 섞여 나오는 음악은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영은 침대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약을 먹지 않은 지 하루가 지나자 정신이 훨씬 맑아진 느낌이었다. 오랫동안 깔려있던 안개가 조금씩 거치듯 머릿속이 말끔해졌다. 덕분에 몇 시간 전 들었던 직원들의 대화가 다시 또렷하게 떠올랐다. 며느리랑 얘기한 대로 서류 마무리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깊게 박혀 도무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선영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며 천천히 생각을 가다듬었다. 도대체 며느리와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한 걸까? 왜 자신의 상태를 과장해서 보고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한 계약서가 버젓이 서류로 존재하는 걸까? 모든 의문이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병자로 보이게 만들고 그 틈에 재산을 건드린 것이다.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발을 내려놓고 몸이 휘청거리는 걸 난간을 붙잡으며 버텼다. 문을 열자 복도에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간헐적으로 간호사 한두 명이 지나갔지만 모두 바쁘게 움직여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선영은 그 틈을 이용해 천천히 복도 끝쪽으로 이동했다. 문틈 사이로 직원실이 보였고 안에서는 서류 정리 소리와 누군가의 빠른 타자 소리가 울렸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 그 틈으로 흐릿하게 대화가 흘러나왔다. 며느님이 오늘 다시 연락하셨어요. 상태 기록은 어제처럼 그대로 적어두면 된대요. 알았어요. 빨리 끝내야 한다니까. 집 문제는 어떻게 됐대요? 매수자 쪽에서 서류 확인하자고. 그 순간 선영은 온몸의 피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매수자? 서류 확인? 정말 자신의 집이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있는 걸까? 마치 멀리서 누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훔쳐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직원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어차피 본인이 사인하셨다며? 어머님이 치매라서 기억을 잘 못하신대. 맞아요. 며느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설득해서 사인 받아냈다고. 그래서 이게 다 어머님 동의하에 진행된 일이라고. 그 말을 듣자 선영의 다리가 그대로 풀릴 뻔했다. 간신히 벽에 기대 몸을 지탱했다.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사인을 했다는 건가?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기억은 털끝만큼도 없다. 오히려 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해지던 날들만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리고 그날들 중 몇 번은 분명 수진이 서류 비슷한 것을 들고 무언가 설명하던 기억이 아스라이 남아 있었다. 어머님, 여기만 서명하시면 돼요. 그냥 건강관리 관련 동의서예요. 그때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펜을 잡았다. 그게 집을 팔라는 서류였을까?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선영의 안쪽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배신감, 분노, 두려움이 뒤섞여 손이 떨릴 정도였다. 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결심이 피어올랐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선영은 조용히 직원실에서 멀어졌다. 복도 끝 작은 휴게실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없는 걸 확인하고 벤치에 앉았다. 손을 모아 조용히 떨리는 숨을 가다듬었다. 두 눈을 감자 며느리가 다정하게 건네던 약포지가 떠올랐다. 그 약을 먹은 날마다 기억이 흐리고 몸이 무거웠던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졌다. 그동안 내가 약 때문에. 눈을 뜬 선영의 표정은 처음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래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있다. 마음이 결정되자 몸의 떨림도 조금씩 잦아들었다. 바로 그때 휴게실로 들어오려던 한 직원이 선영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방에 계셔야죠. 선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잠깐 공기가 답답해서 나왔어요. 금방 들어갈게요. 직원이 돌아가자 선영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바보처럼 당하지 않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당한 걸 그대로 돌려줘야지. 그 한마디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처럼 휴게실 한쪽의 적막한 공기 속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방으로 돌아오자 선영은 문을 잠시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골랐다.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지만 당장 뛰쳐나가 무언가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상대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요양원 직원들까지 얽혀 있었다. 조급하게 움직였다간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상태를 정신이 흐린 노인으로 만들어야만 결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경계를 풀 것이었다. 선영은 손등 위로 스치는 미세한 떨림을 감추며 천천히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래 살며 한 번도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느낀 적도 없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진료 기록을 확인하곤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나아 보이시네요. 그 말에 선영은 일부러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멍한 듯 말했다. 그런가 내가 어디라고 했지? 간호사는 익숙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여기 요양원이에요. 잠시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돼요. 라고 말했다. 그 반응을 보며 선영은 확신을 가졌다. 지금은 무력한 척하는 것이 가장 강한 방패다. 직원이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선영은 조용히 베개 옆에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냈다. 원래는 집에서 아들 손주 생일이나 장을 볼 물건 적어두던 작은 메모장이었지만 지금은 유일하게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할 공간이 되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오늘 들은 이야기, 직원들의 대화 내용, 서류에서 느꼈던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적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들은 걸 다른 사람이 부정하려 들겠지. 그러면 나는 증거를 들이밀어야 해.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며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다. 오늘도 지나치게 단정한 외모, 얇은 미소, 그리고 무언가 감추는 듯한 눈빛.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 스며 있는 얄팍한 따뜻함이 선영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선영은 일부러 손을 떨며 말했다. 아유, 머리가 자꾸 흐릿해.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겠어. 수지는 기다렸다는 듯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요즘은 그냥 쉬시고 우리 말만 잘 들으시면 돼요. 그 말 속에 아주 미세하지만 권력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이제 판단력을 잃었으니 우리가 대신 결정하겠다는 뜻. 선영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정은 흐리멍덩하게 유지했다. 그래, 너희가 잘 챙겨주니까 나는 그냥 말을 흐리며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안심한 듯 고개를 숙이고 가방에서 작은 약포지를 꺼냈다. 이거 어머님 약이에요.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그 순간 선영은 약을 쳐다보며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약포지를 받아들었다. 이걸 먹으면 좀 나아지나? 수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요. 바로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 말투를 듣는 순간 선영은 처음으로 며느리의 미소가 선명하게 가짜라는 걸 알아보았다. 눈빛이 웃지 않았다. 그저 결과만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른 미소였다. 수진이 방을 나가자마자 선영은 약포지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알약은 둥글고 하얗고 아무 특징이 없었다. 그러나 이 작은 알약이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는 도구로 쓰였다는 생각에 손끝이 얼어붙었다. 선영은 약을 입에 가져가는 신용을 하다가 타이밍을 맞춰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척하며 알약을 가볍게 손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간호사 호출벨 뒤에 있는 작은 캡안에 약을 넣어 조심스럽게 감췄다. 약을 삼킨 척하고 물을 마신 뒤 선영은 일부러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리자 지나가던 직원이 어머님 상태가 여전히 안 좋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한마디에 선영은 속으로 미소를 삼켰다. 이제 그들이 안심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들린 직원들의 말소리가 다시 스피커를 통해 흘러왔다. 며느님이 그러는데 다음 단계 준비하래. 이제 거의 다 됐대. 사인만 하나 더 받으면 끝난대. 그 말은 선영의 마음에 확실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 더는 미루지 않고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반격은 지금이 아니라 그들이 방심한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져야 했다. 선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해보자.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줘야지.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것은 두려움에 떠는 노인의 미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준비하는 사람의 미소였다. 아침 햇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지만 요양원 방 안은 여전히 싸늘했다. 선영은 천천히 눈을 뜨며 주변을 살폈다. 어제 약을 삼키는 척한 이후 몸은 훨씬 가벼웠다. 정신도 맑았고 무엇보다 생각이 또렷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은 선영이 계속 약을 복용한다고 믿는 듯했다. 간호사도 직원도 수진도 모두 안심한 얼굴이었다. 그 사실이 선영에게 묘한 용기를 주었다. 이제 움직여도 된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선영이 밤새 몰래 모아둔 물건들이 있었다. 약 포장지, 간호사들이 흘린 말들을 정리한 메모, 그리고 직원들이 기록하던 파일에서 몰래 보고 적어둔 날짜들. 선영은 젊을 때 장사하며 손님들 빚내역을 모두 머릿속으로 계산하던 자신을 떠올렸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졌어도 머리는 아직 살아있었다. 아니, 지금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느낌이었다. 증거 선영은 중얼거리며 메모장을 펴고 어제 들은 대화 내용을 하나씩 정리했다. 날짜, 시간, 말한 사람, 내용. 마치 누군가의 죄목을 조용히 적어 내려가는 재판관처럼. 글씨는 차분했고 숨도 안정적이었다. 그러다 스피커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며느리분 오늘 또 오신대. 서류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정신 상태도 오늘 혼란으로 기록해야겠네. 그 말에 선영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신 상태 기록을 조작한다? 그것은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다. 그 순간 선영은 결심했다. 이제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잡아야겠다. 곧이어 아침 순회 시간이 되자 간호사 한 명이 방에 들어왔다. 혈압을 재고 간단한 질문을 던지며 상태를 기록했다. 선영은 일부러 대답을 약하게 하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연기했다. 간호사에게는 그저 상태가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선영의 시선은 간호사가 들고 있는 태블릿의 화면을 재빨리 훑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인지 기능 마이너스 악화, 치료 협조도 낮음, 가족 요구에 따라 경과 관찰 중. 선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다. 가족 요구에 따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좀 더 설득하세요. 어머님이 거부하시면 곤란해요. 라고 말하는 수진의 모습이 마치 바로 앞에서 재생되는 것 같았다. 간호사가 나가자 선영은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둔 휴대폰을 꺼냈다. 요양원에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옷 속에 몰래 넣어 놓았던 터였다. 화면을 켜자마자 신호가 약하게 잡히며 캡처 기능이 작게 깜빡였다. 지금부터는 모든 걸 기록해야 해. 선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다. 간호사들이 순회 중이라 바쁘게 움직였고 그 틈에 직원실 문도 반쯤 열려 있었다. 선영은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천천히 그러나 정확한 타이밍으로 직원실 쪽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보니 두 직원이 대화를 나누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거 며느리분이 보내준 계약서 사본. 오늘 중으로 원본 제출된다더라. 그럼 우리 기록도 그에 맞춰 수정해야지. 어머님 서명은? 아, 며느리분이 그건 걱정 말래. 이미 받아놨다고. 선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이미 받아놨다고? 언제? 어떻게? 약 먹이고 몽롱할 때? 그제야 며느리가 가져왔던 여러 장의 서류가 떠올랐다. 어머님 여기요. 간단한 동의서예요. 그 말 속에 숨은 진짜 뜻을 이제야 깨달았다. 직원실 안에서는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졌다. 솔직히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 며느리분이 다 진행한 거지. 우리는 기록만 맞춰준 거잖아. 그래도 찜찜하네. 그 말에 선영은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찜찜하다는 말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 잘못을 내가 잡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선영은 서둘러 휴게실로 이동해 휴대폰 녹음 목록을 확인했다. 직원들의 대화 대부분이 녹음되어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선명했다.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이 아닌 확신에서 오는 떨림이었다. 그래, 이렇게 하나씩 모으는 거야.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남아 있었다. 수진의 입으로 직접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만 확보되면 상황은 완전히 뒤집힌다. 선영은 머릿속으로 여러 장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며 어떤 타이밍에 녹음을 시작해야 하는지.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지금만큼은 누구보다 치밀해야 했다. 그때 문 밖에서 직원이 말했다. 어머님, 오늘 며느리분 오신대요. 오후 3시쯤요. 선영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드디어 올 시간이구나. 내가 준비한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시간이지. 오후가 가까워지자 요양원 복도는 잠시 분주해졌다. 간호사들이 스케줄을 조정하고 직원들이 차트를 정리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선영은 창문을 통해 햇빛을 바라보며 깊게 호흡했다. 심장은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머리는 맑았다. 지금부터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흔들리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문이 딸깍하고 열리고 드디어 수진이 들어왔다. 정장 같은 단정한 옷차림,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언제나처럼 얇은 미소.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자만이 묻어 있었다. 선영은 일부러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이 몇 시라고 했지? 수지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그때 수진의 가방에서 서류 봉투가 조금 튀어나와 있었다. 이미 서명받은 계약서인지 아니면 오늘 받을 다른 서류인지. 하지만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선영은 오늘 그 서류뿐 아니라 수진의 마음까지 완벽히 열게 만들 작정이었다. 수진은 의자에 앉으며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약포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님, 이 약 드셔야 해요. 요즘 불안정한 상태가 반복돼서요. 선영은 작게 떨리는 손을 일부러 더 흔들리게 만들며 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 약포지를 받아들었다. 수지는 잘 되고 있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때 선영이 아주 작고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아, 나 집을 정말 내가 팔자고 한 거니?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 이 질문은 예상 밖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미소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럼요, 어머님. 힘들다고 하셔서 저희가 도와드린 거잖아요. 어머님이 직접 사인도 하셨고요. 선영은 눈을 조용히 내리깔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손목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 버튼을 살짝 눌렀다. 커버용 팔찌 밑에서 아주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녹음 시작. 내가 사인을 했다고? 네. 어머님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보네요. 그날도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수지는 계속 다정한 척 했지만 말의 흐름 속엔 기억이 없는 건 당신 탓이라는 기묘한 압박이 숨어 있었다. 선영은 약을 삼키려는 듯 입 가까이 가져가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근데 말이다. 수진아 그날 약 먹고 좀 이상하긴 했어. 수진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경직이 스쳤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다. 어머님, 그건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선영이 입술을 떨며 말을 끊었다. 내가 그날 정신이 흐렸고 글씨도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 혹시 너희가 대신 뭐 한 건 아니지? 수진의 표정이 잠시 무너졌다. 하지만 눈 깜빡할 틈도 없이 다시 다정한 얼굴을 만들었다. 어머님, 그런 말씀 위험해요. 저희가 뭘 하겠어요. 다 어머님을 위해서. 그때 문이 열리고 이 요양원에서 그나마 선영에게 호의를 보였던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수진을 보고 살짝 긴장한 듯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며느님, 아까 요청하신 기록 수정건 담당자에게 전달해 놓았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진의 표정에서 피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아, 네.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선영은 그 한 문장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다. 기록 수정? 즉, 병원 기록을 수진이 원한 대로 조작했다는 뜻이었다. 선영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주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아, 내가 정신이 없었다는 기록, 그거 너희가 부탁한 거니? 수진은 피하듯 웃었다. 어머님, 그런 오해는. 하지만 바로 그때 간호사가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며느님께서 오늘은 혼란으로 적어주세요라고 하셔서 그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수진의 얼굴이 흰 종이처럼 질렸다. 선영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들었다. 자기 눈동자에는 흐릿함도 불안도 무력도 없었다. 대신 아주 차갑고 맑은 빛이 번졌다. 그래, 오늘도 혼란으로 적으라고 했구나. 수지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방심했다는 걸. 그리고 지금 방 안에 자신이 하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이 흘러나왔다는 걸. 선영은 손 안에서 조용히 진동하는 녹음기를 느꼈다. 이제 이 방은 더 이상 수진의 설득 공간이 아니라 수진 스스로 덫에 걸어들어온 증언의 무대였다. 요양원 상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딱 울렸다. 오늘은 수진이 아니라 아들 민수가 직접 오기로 한 날이었다. 며칠째 이어지는 상황에 무언가 눈치를 챈 듯 목소리도 불안했고 통화도 짧았다. 하지만 선영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오늘은 누가 뭐라 해도 모든 걸 밝히고 끝내는 날이었다. 상담실 안에는 이미 담당 변호사와 요양원 측 조사 담당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요양원 측은 처음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칠 전부터 직원들의 발언과 수정된 기록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다르게 변해 있었다. 특히 간호사가 실수로 털어놓은 조작 사실이 내부 회의에서 크게 문제가 된 듯했다. 요양원에도 더 이상 숨길 여지가 없었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고 얼굴에는 불안과 짜증, 그리고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 가득했다. 엄마 무슨 문제라는 거야? 왜 나까지 부르라고 하고.
민수가 말끝을 흐리는 순간 선영은 손목에 감춰둔 작은 녹음기를 상담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자 방 안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며느님이 그러는데 오늘은 혼란으로 적어주세요. 사인 이미 받아놓으셨다던데요? 상태 조작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두 손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다. 이게 뭐야? 누가 한 소리야?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약해 보이지도 않았다. 내 아내와 이 요양원 직원들이 했던 말이다. 민수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수진이가 왜? 하지만 변호사가 선영 옆에서 문서 한 뭉치를 꺼내 퍼덕이며 펼쳤다. 여기 요양원 기록 수정 내역, 수진 씨와 직원 간의 통화 시간 기록, 그리고 환자 상태 조작 흔적입니다. 이건 단순 오해가 아닙니다. 명백한 조작이에요.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보다가 갑자기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숨쉬는 소리가 거칠어지고 어깨가 들썩였다. 그동안 믿었던 아내, 그 말을 고스란히 따르기만 했던 자신, 그리고 모든 걸 놓쳐버린 지금의 상황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급하게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완벽히 꾸며왔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입술은 굳어 있었다. 어머님, 오늘은 무슨... 그 순간 변호사가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제 오셨군요. 방금까지 녹음 파일을 다 들려드린 참입니다. 수진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눈이 잠깐 흔들리더니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변호사는 이미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제 거의 다 됐대. 사인만 하나 더 받으면 끝난대. 어머님 상태는 치매 악화로 적어주세요. 수진의 표정이 찢어지듯 일그러졌다. 그건 제가 상황이 복잡해서 그냥 잠깐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자 선영이 처음으로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주 조용하지만 방 안의 누구보다 강한 목소리였다. 너희가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했던 거냐? 수진은 한 걸음 물러섰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도 힘들고... 힘들어서? 선영의 눈빛이 반짝이며 차갑게 바뀌었다. 힘들어서 남의 집을 훔치려고 했니? 힘들어서 날 병자로 만들었어? 수진의 입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민수도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어깨가 산처럼 무너져 있었다. 그때 선영은 조용히 손을 뻗어 테이블에 놓인 펜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거다. 너희가 문서로 나를 묶었듯이 나도 문서로 너희를 끝낼 거다. 수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미한 희망까지 빠져나갔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난 아무것도 몰랐어. 선영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다. 모르려면 끝까지 모르지 그랬니? 이제 아는 척한다고 바뀌는 건 없다. 상담실 안은 숨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적막했다. 수지는 울먹였고 민수는 무너졌고 요양원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피했다. 그러나 선영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일. 며칠 뒤 법정 안에는 냉랭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재판장은 이미 가득 찬 방을 한번 둘러보곤 서류를 들춰보았다.
피고석에는 고개를 숙인 수진과 굳은 표정의 민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선영은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동안 모은 녹음, 문서 조작 정황, 요양원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선영이 직접 작성한 상세한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정은 더 이상 늙은 여인을 무시하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다. 재판장이 천천히 판결문을 읽어나갔다. 요양원 측은 진료기록 조작 및 부당협조로 행정처분 대상, 수지는 고령자 재산 갈취 미수, 약물 투약 행위, 사문서, 위조 등 중대한 범죄로 유죄, 민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로 약식 기소. 판결문이 덜컥 내려앉자 방 안의 공기는 한순간 멈춘 듯했다. 수지는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고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다. 선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무력감이 빠져나가고 속이 서서히 비워지는 느낌이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살결을 스치며 지나갔다. 하늘은 어둡지 않았고 구름 사이로 은은한 햇빛이 비쳤다. 그 순간 선영은 처음으로 긴 호흡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다. 밖에서 민수가 어색하게 다가왔다. 눈가는 붉게 달아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수진 말만 믿고 엄마 말은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어서. 민수의 목소리는 처절했지만 그게 선영의 마음을 쉽게 움직이진 않았다. 그동안 쌓인 배신이 너무 컸다. 그러나 아들을 완전히 밀어내는 것 역시 마음 한구석을 저리게 했다. 민수야. 선영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돌아오는 건 아니다. 내가 한 말, 내가 외면했던 시간 그건 사라지지 않아.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치만 다시 잘하고 싶어? 엄마가 허락해주면. 선영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하고 싶으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난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너도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다. 큰 잘못을 저지른 자식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그걸 줄지 말지는 아직 선영의 선택이었다. 며칠 뒤 선영은 되찾은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거실, 색바랜 커튼, 남편의 사진, 오래 쓰던 찻잔.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왠지 새로워 보였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소파에 앉아 눈을 감자 그동안의 고통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가슴이 콱 조여왔다. 하지만 눈을 뜨자 그 모든 것이 이미 뒤로 밀려나 있었다.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이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었다. 선영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 한 권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한 페이지에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글씨는 단단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못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선영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햇빛이 집 안구석까지 스며들었다. 선영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누구한테도 속지 않고 내가 선택한 대로 살 거다. 그리고 그렇게 선영의 두 번째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시작되었다.